지금 여러분 이제 문제 푸는 느낌을 보니까 이제 좀 궤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공부량하고 성적하고 비례하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50일 60일 남았는데 금방 지나갈 거고 좀만 더 집중해 주시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초반부 주제 세팅 TS라고 쓰시고, 자, 한 세 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처리할 게 없어. 온라인을 통한 금융, 통신, 상거래 등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고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기술이 동원되더라도 그냥 전형적인 주제 세팅이요. 물론 굳이 PS를 잡자면 두 번째 줄에 P, 이런 세모 문제 P, 암호기술 S. 근데 전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나는 굳이 이런 처리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라고 갑자기 들어왔잖아. 훅 들어왔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존나 쉽고 처리가 가능한 예를 들어가 훅 들어오는 거는 아마도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 같고, 이때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역시 평가원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화폐 거래 안전성을 유지한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한가펜 들고 해시 함수 보이죠? 주제 세팅을 해놓고 적절한 구체성으로 좁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주제라는 경험적인 정보 처리,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든 뭐든 대비할 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다 라고, 해시 함수는 뭐뭐한 함수다 라고 옆에다가 정의. 그럼 보세요. 밑줄 쳐야 되겠죠. 여기는. 왜? 정보 가치가 그만큼 중요해지잖아. 잘 돼요. 이거 밑줄 친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단서나 기준을 잡아주는 것 뿐이지. 물론 우리 집중력을 높여주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처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신텍스 구조든 문장 구조든 의미 구조든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또는 하향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녹색 펜 같은 거 들고 볼 건데요. 잘 봐봐. 함수가 뭐니 원래? 함수에다 동그라미 녹색 펜. X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에다가 화살표 연결 결과값 fx. 이게 함수잖아. x 대입했더니 fx 나오는 게 함수고, 해시 함수는 그런 함수네. 근데 봐, 그 fx를 뭐로 표현하는 거야?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거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지금처럼 거시적인 구조 처리에서 야 이거 저기니까 집중해서 봐야지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잡으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신텍스 구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향식, 함수는 다 알고 있어. 함수라는 단어 뜻을 바탕으로, 그렇지, x 대입하면 fx가 나와. 여기서 fx는 뭐야?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 오케이. 그러면 하향식에 따라서, 어휘 뜻에 따라서 집중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x 대입했더니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 무슨 얘기일까? 좀 더 보죠. 그리고 입력 x에 대해서 해시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hx는 k라고 할 때, 자, 전형적인 함수 표현이잖아. x 대입해서 h라는 함수 값은 k지. 그 k 결과값이 뭐야? 해시 값이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하향식 기준이 훨씬 편한데 잘 봐봐. 밑줄 hx는 k 밑줄 해시 값에다 박스. 이때 세모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달라진다. 당연하지. 데이터 값이 달라지면 해시 값 달라져야죠, 당연히. 입력 데이터에다 x 달라진다, 화살표 k. 맞죠? 이게 해시 값이잖아. 즉 함수라는 하향식을 연결지으니까 굉장히 쉬워진 거야. x 입력 데이터 맞죠? y 값 fx 값은 여기서 hx라고 쓰고 k 값으로 정의. 그걸 뭐라 그런다? 해시 값이라고. 그 함수를 뭐라 그런다? 해시 함수라고 한다. 깔끔하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휘 뜻을 활용하라는 거야. 하향식을 해보라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미 해시 함수의 원리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더 읽어볼까요?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뒤쪽 정보가 더 높은 거야.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봐봐. 굳이 이런 거 연습하는 거는 사실은 3등급, 4등급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고, 물론 여기 3, 4등급인 학생도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3, 4등급하고 달라. 굉장히 1, 2등급으로 수능 확률이 매우 높은 절반 이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별이 다른데 뭐냐, 봐봐. 있지만 앞뒤에서 대응되는 걸 보세요. 자, 녹색 펜 들어볼게요. 있지만 앞뒤에서 대응되는 게 그게 뭐야? 길이에요. 길이. 봐.
해시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해시 함수마다 C 다르다 2. 특정 해시 함수 C 길이 고정 2. 보이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전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실전에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야. 왜? 그렇게 해버리면 처리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해도는 떨어져요, 여러분. 정보량과 이해도는 반비례야. 잘 기억해. 정보량 처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는 오히려 잘 안 돼. 근데 그거는 어떤 수준까지는 충분한 정보량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채라는 게 오히려 이해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주제는 이미 잡혔잖아. 해시함수 원리는 다 잡았으니까. 자, 이 부분은 쭉쭉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방금 내가 녹색으로 처리하는 거는 연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나 그러네요. 자, 있지만 역접이니까 앞뒤 비교도 해줘야. 그러면 공통 요소에 대해서 뭔가 차이점 밝히는 거 역접이야. 뭘 차이점을 밝혔어? 해시함수보다 길이는 달라. 근데 어떤 특정 해시함수 H1이 정해져 있으면은 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수학의 함수값을 보면은 한 자리, 두 자리 뭐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값의 결과, 문자에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기본적인 해시함수에 대한 정의를 세팅한 단락이기 때문에 1단락 옆에다 씁시다. 주제. 박스 1 주제 뭐야? 해시함수. 자, 해시함수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x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k. x는 입력 데이터, hx가 해시함수, k는 해시값. 굳이 써주고 싶으면 x 밑에다가 입력 데이터, k 밑에다가 해시값이라고 써도 돼요. 당연히 x값에 따라서 k값 달라지는 건 당연한 함수의 정의고,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있죠. 뭐라고? hx에 따라 나온 k값의 길이는 고정이야. 그래서 밑에다 써. 특정 함수 k 길이 고정. 1단락 정보는 이게 끝이야. x, hx, k. 특정 함수에서 k 길이는 고정. 끝이야. 진짜. 봐봐. 정보가 몇 개야? 대여섯 개 정보밖에 없어요. 그것 뽑아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좀 이따 구조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그림 이해라고 적어. 그림 나왔으면 그림 이해하죠. 봐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고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있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해시 함수를 보여준 거겠지. 거의 비슷해. 근데 봐. 해시 값은 존나 달라요. 그 얘기야. 한 놈은 소원이고 한 놈은 소원망이야. 이름절이 다르거든. 이름절이 다른 해시 값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야. 보이죠? 계속 볼게요. 이러한 세모.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모. 앞에다 C, 뒤에다 E. 해시 함수는 데이터 내용이 변경된 여부를 하려는데 이용된다 S. 그러니까 1단락이 문제 제기하면서 P 도입을 했으니까 S로 주제 세팅을 한 거예요. 가령 세모. 봐봐. 그러니까 얘는 다른 지문과 다르게 예시에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원리 이해가 되게 중요한 지문이 된 거죠. 그 이유는 뭐야? 옆에다 써. 과학기술 원리 이해 쪼쪼. 써. 과학기술 원리 이해. 출제 초점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과학기술 원리 이해해야 되죠. 그래 봤더니 해시함수 어떤 원리일까? 봅시다. 세 번째 줄. 상호간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문서와 금문서 해시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문서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결과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된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왜 판단이 안 되냐면요. 간단한 거야.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어휘를 몰라서야. 배경지식이 없어서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야. 세 번째는 정보가 오히려 불충분해서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야. 자, 맨 오른쪽 위에다가 38페이지 오른쪽 위에다 쓰세요. 정보 처리가 안 되는 이유. 물론 뭐 집중력 하락 이런 거는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거 뭐 당연한 얘기고, 이런 수능 지문 정보 처리할 때 처리가 안 되는 요즘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완결성이 떨어져가지고요. 불충분하게 정보가 주어져.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보 간의 관계가 복잡해져 버리니까 무슨 얘기지가 돼버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정보 완결. 오히려 정보량이 불충분히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뭐라고? 어휘. 즉 전제된 배경 지식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3번은요 평소에 해결해야 돼.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하는 건 수업 시간 같이. 그러면 이제 1, 2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1번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 처리 가능한 정보 집중하라고. 2번 어떻게 하라고요? 주제, 구조, 같이 판단하라고요. 자, 그럼 여기는 그래 주제, 구조 같이 판단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계가 나오잖아. 차근차근 끊어볼게요. 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하니까 뭔가 동일한 값을 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할 때 세모. 자, 샵 넘버 1. 전자문서와 문서의 해시값을 함께 전송을 했어. 그럼 봐 여러분, 결과값만 준 거죠. 봐봐, 지금 아까 1달락에 x, hx, k에서 이미 hx는 같이 쓰고 있는 거야. x가 뭔지 몰라. k값만 준 거야. 그래서 샵 넘버 1 옆에다 쓰세요. hx 동일 k값. k값만 준 상태야 지금. 맞죠?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문서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결과값을 얻은 뒤, 그럼 전자문서가 아마 입력 데이터인가? 맞잖아. 전자문서가 뭔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아마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적용했더니 hx는 동일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자, 샵 넘버 2. 상대방 수신한 전자문서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얻은 뒤, 샵 넘버 3. 전송받은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된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문서는 x값인가 봐요. 옆에다 써. 전자문서 x, hx는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k값도 줬어. 그럼 끝났죠? 어차피 나도 hx가 있으니까 거기다 x값 대입하면, 전자문서 대입하면 k값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보내준 x와 k값하고 내가 x 집어넣어서 나온 k값하고 달라. 그럼 뭔가 이상한데? 변조됐는데? 이 새끼 누가 지금 해킹한 거 아니야?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럼 지금까지 이 단락은 뭐야? 그래서 써? 원리. 해시함수의 보안 원리요 이제. 그러니까 1단락에서는 해시함수에 관련된 기본이 되는 사전정보 세팅하고 2단락에서는 원리 세팅이야. 자, 3단락. 그런데 세모. 해시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의 필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 활용되는 흐름 형광펜으로요 2, 3단락 한번 끊어주세요. 자, 이제 비로소 암호 기술로 쓰여야 돼. 암호 기술에다 S.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 일방향성과 충돌의 필성이야. 자, 일방향성이라는 건 뭐냐? 주어진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자, 봐. 옆에다가 녹색으로 어휘력이라고 적으세요. 일방향성. 무슨 얘기야? 역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K값 넣었을 때 X값을 모른다는 얘기야. X에서 K로만 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시값 K에서 입력 데이터 X, 화살표 안 된다. 특정값 K가 주어졌을 때 HX는 K를 만족시키는 X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로죠. 어휘력, 역함수 개념 적용하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특정 해시값 K가 주어졌을 때 HX는 K를 만족시키는 X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세모. 충돌의 필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 X를 대입했을 때 Y를 대입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면 충돌해. 충돌쌍이야. 충돌의 필성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동일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X, Y를 입력값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세모.
불가능하다. 뭐 완벽히 이해 안 되더라도 일방형성과 충돌의 필성이 옆에다 씁시다. 원리, 정의라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방형성은 역함수 안 된다는 것 같고요. 충돌의 필성은 x 대비했을 때 k값, y 대했을 때 k값이 나오는데 그 충돌하는 충돌상 x, y가 있는데 그 x, y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 됐어요? 자, 여러분 찾기 힘들면 빨간색 펜 드세요. 2달러 밑에서 세 번째 줄. 잘 봐. 이러한이라고 요약 정리해놨잖아. 이해 안 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충돌상을 목적어 O 찾는 것이 서술어 V. 그럼 봐. 충돌상은 뭐야? 위로 화살표. 이때의 세모. X, Y를 목적어 O. X, Y가 충돌상이야. 그 X, Y는 뭐야? 그 위에 서로 다른 데이터 X, Y 밑줄. 그 다음에 각각 도출한 값에다 화살표. 밑줄. 동일하면. 무슨 얘기 알겠죠? 동일한 값 K를 도출하는 서로 다른 입력값 X, Y가 있을 텐데 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됐니? 봐. 문장 구조 잡고 따라가면 훨씬 잘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를 잡으면 처리가 되는 거야. 읽었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구조를 안 잡았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이게 왜 보완이 된다는 거지? 4달러. 해시함수는 온라인 경매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모. 역시 원리 예시적용이라고 써요. 자, 무슨 일인지 봅시다. 해시함수 G 박스. 모든 경매 참여자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음 밑줄. 자, 일단 모두 다 G라는 함수는 갖고 있어. 자, 이때 세모. 각 입찰 참여자는 자, 딱 봐도 지금 얘가 예전에 우리 뭐라 그러지? 가군능력 보존법칙 지문처럼 마지막 단락에 예시에다가 적용해서 원리 이해하는 지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미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자, 각 1차 참여자에다가 주어 S. 자신의 입찰가 목적어 O. 왜냐, 봐봐. 내가 얼마 입찰하는지 알면은, 예를 들면, 최저가 입찰일 때 나보다 좀 싹 작게 줘버리면 그 사람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입찰가를 감춰야지. 그러면 입찰가에 대한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 다시 파란색 밑줄. 논수의 시값 플러스 입찰가의 논수를 더한 것의 시값을 함께 게시한다 밑줄. 논수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수가 뭐야? 입찰가를 추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진 임의의 숫자. 그럼 봐봐. 자, 봐봐요. 논수에 따라서 시값이 나오는 거잖아. 맞죠? 논수에다 X, 화살표 K 시값에다 K. 그 다음에 입찰가에다가 돈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머니, 스몰 m 플러스 논스 x 더한 것의 시값 k 프라임이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x m 플러스 x 해시값 화살표 연결. 지금 무슨 얘기야? 논스의 해시값과 그러니까 논스의 해시값, 그 다음에 입찰가 플러스 논스의 해시값을 게시해. 뭐만 게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논스랑 입찰가 플러스 논스 해시값 다 게시하는 거 아니면 각각의 해시값만 게시하는 거야? 빨간 스펜 드세요. 그래서 내가 빨간 스펜이 필요하다는 거야. 잘 보세요. 감추기 위해 세모. 논스의 가로를 묶어. 해시값 주어 S1. 입찰가의 논수를 더한 것에 괄호를 묶어 해시값을, 죄송해요, 주어 S가 아니라 목적 O였네. O2 함께 게시한다 서술어 V. 봐, 해시값과 해시값을 게시하는 거네. 됐어? 계속 봅시다. 해시 게시 기간이 지난 후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 논수를 전송해. 그러면 당연히 운영자는 야, 너가 최고 입찰가야 라고 너한테 낙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로써 세모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가는 왜 복잡하냐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순서야. 옆에다 써. 입찰 순서 플러스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시함수 보안 적용 원리야. 구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터진 거거든. 만약 힘들었던 학생들은 다시 잘 보세요.
먼저 순서를 볼게. 자, 샵 넘버원. 해시 함수는 누구나 다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입찰가를 알려주지 않아야 돼. 보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얼마 입찰했는지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게 샵 넘버 2. 무슨 얘기야? 내 입찰가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하면 남들이 다 알잖아. 게시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보안 처리된 값을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논스 해시값 올리고요. 내 입찰값 플러스 논스 해시값 합계 게시를 해. 됐어? 그러면 입찰가 관련된 정보가 게시가 된 거야. 하지만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보안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끝났어 이제. 그러면 운영자는 최고가 제출한 사람 낙찰자 선정에다가 샵 넘었어.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잠깐만. 그게 최고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할 수 있지. 왜? 운영자도 똑같은 해시를 갖고 있잖아. 해시 함수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최고 입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스를 최고 입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매가 다 끝난 다음에 올렸잖아. 자기 값들을, 자기의 입찰가 같은 것들을. 그래서 논스 대입해서 제대로 된 해시값이 나왔는지, 네가 제대로 된 해시값을 올렸는지. 두 번째, 논스 플러스 입찰가, 네가 입찰가라고 주장했고 대입해서 나온 값을 봤더니 자기가 미리 게시해 놓은 거 일치하면 맞겠지. 자, 봐.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안 돼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면 구조도나 도식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구조도 깔끔하게 그려보시고 도식화도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은 일단락 주제는 해시 함수잖아. 근데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거는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해시값이 결정되게 하는 함수니까 사실은 입력 데이터, 해시 함수, 해시값 세 개가 동등한 위계인 거야. 그리고 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명확하게 딱 와요. 여기 하이 정보로 추가된 정보가 뭐냐면 특정 해시 함수는 K값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정보 개념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추려내는 게 핵심이고 그거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라. 그럼 거기서 세팅한 해시 함수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보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일단 송신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유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써놓으세요. 1달러에서 2달러 화살표 해놓고 유추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력 데이터 X가 여기서는 전자문서였을 것 같잖아. 그거 화살표 해놓고 유추라고 써놓으세요. 왜? 지문 내용을 읽어보면 송신자는 전자문서 해시값을 보냈어요. 수신자는 당연히 송신자가 보낸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받았을 텐데 지문에는 정보가 없지만 아마 중간에 누가 농단을 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해킹이라든지. 자, 그래서 그 전자문서와 해시값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대입해서 해시값을 산출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산출된 해시값과 송신자로부터 받은 해시값이 동일하면 우리는 동일한 해시 함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누가 농간을 친 게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원리인 거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원리를 그대로 4단락에 대응시켜 놨거든. 그러니까 약간 유추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즉 1단락에서 입력 데이터라고 했는데 2단락에서는 그게 전자문서였던 거죠. 그리고 충분한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하향식이고 원리에 따라서 2단락, 4단락의 내용들 대응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얘를 보안에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3단락 내용은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다루거나 또는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 다 적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두 개를 가지고 독립문제를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3단락 기억, 니은 묶어가지고 화살표 독립문항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X값에서 X값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듯 X를 대입해서 H라는 해시 함수에 따라서 K값이 결정되는 거 오케이야, 당연히. 근데 거꾸로 그 K값을 가지고 X를 찾기 되게 힘들다는 거야. 역함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표가 0을 수렴한다라고 제가 표현해놓은 거고 충돌의 필성은 우연히 X값과 Y값의 결과가 K값으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X를 대비해서 K가 나온다는 걸 알겠어. 근데 뭔가 위조를 하거나 장난을 칠 목적으로 다른 값은 K가 안 나오나? 해가지고 존나 대입해도 그 충돌하는 값인 Y 값을 찾기가 동일한 해시 값 K 값을 갖는 변수 Y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확률이 0에 수렴한다. 그 얘기인 거야, 지금. 됐죠? 그럼 얘는 거의 독립문단으로 출제가 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지문, 다른 문단과는 연결이 안 보이니까. 마지막 4단락인데요. 자, 역시 똑같아. 입찰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어. 자, 입찰자는 입찰을 해요. 그런데 네 입찰가를 알면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논수의 시값과 논수 플러스 입찰가의 합식값만을 게시를 해. 그리고 끝나면요, 입찰가를 게시를 해. 그럼 수많은 입찰가 중에서도 최대값이 낙찰자이요라고 운영자가 결정을 딱 할 거 아니야. 문제는 이게 사기를 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게 아마 문제로 난 설계될 것 같아서 물음표 Q. 야, 얘가 최고까지 어떻게 할 거야, 얘요,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럴 거야.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단락을 보면 알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끝나기 전에 게시한 논수와 논수 플러스 입찰가가 있잖아. 그거를 동일한 해시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야. 네가 게시한 해시값이 나왔네? 오케이. 이럴 텐데, 야, 다른 값이 나왔잖아. 너 중간에 장난친 거 아니냐? 다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줄글이나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보 처리해내고 출연한 다음에 도식하니까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이반도 몇 번 보여줬죠.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 내신 수업을 해. 3년 동안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내신 강의가 준비가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독서 교재를 보다 보니까 아니 진짜 구조도 그리는 게 학습 활동이야. 그럼 구조도 그리잖아요. 만점 줘야 돼요. 근데 OMR로 어떻게 그걸 채점을 하냐고. 그러니까 오지선다일 뿐이라니까. 반면에 수학도 학습 활동은 문제야. 그게 그대로 오지선다로 나와. 1, 2, 3, 4, 5, 5번에 낼 수도 있는 거고. 세 자리의 자연수로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OMR로 하지만 채점이 가능하게끔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OMR이라는 채점 기준을 하기 때문에 국어라는 문제가 오지선다가 됐을 뿐인 거지. 선제 하나하나 놓고 따지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문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수능 국어가 뭔지 1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16번 보겠습니다. 해시함수에 대한 이해. 당연히 글의 주제, 해시함수에 대한 주제 구조 위에다 쓰세요. 주제 구조라고. (1번) 선지.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 안전성을 위해 해시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자, 봐. 거래 안전성 위에다가 가로 열고 P 안전성에다 S. 맞죠? 2번 선지. 특정 해시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함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근데 봐. 이걸 발췌적으로 하면은 없으니까 못 찾는 거야. 빨간색으로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오답 설계. 오답 사고. 동그라미 2번 선지. 확인 불가. 또는 난이도 급상승보다는 뭐냐면 시간 급상승이야. 시간 급상승.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2번 선지는 당연히 일치로 보면 확인 불가하지만 원리로 보면 당연히 처리가 되죠. 그래서 원리 2의 적용. 그러니까 이걸 일치발췌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원리의 적용이야. 하나 입력 데이터 X, 해시값 K, HX라고 중간에 써주면 당연히 하나로 대응되겠죠. 계속해서 3번 선지. 입력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해시함수 HG에 적용하면 왜 동일해? 함수가 다른데. 맞죠? 원리의 적용이라고 써. 2번 맞는 거고 1번도 맞는 건데 3번이 정답이네. 맞죠? 서로 다른 함수니까 당연히 정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르겠죠. 정답 3번 끝. 핵심 원리 이해 적용이지 뭐 이걸 일치발췌도로 간다? 아, 정말 이건 문제를 그냥
정말 난이도를 꽈버리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정말 어마어마한 의지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봐봐. 독립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죠? 옆에다 써, 독립문항이라. 그래서 방금 3단락 우리 현관펜으로 독립문항 묶어가지고 17번 학습해 놓읍시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그냥 1번이네. 맞죠? 옆에다 써. 정의, 원리, 이해로. 자, 18번 가볼게요. 자, 봐봐. 라지 A는 스몰 A라는 입찰가를, 라지 B는 스몰 B라는 입찰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당연히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논스가 뭔지도 모르지만 논스의 C값과 입찰가 플러스 논스의 C값이 있는데 R과 M, S와 M을 자 지금 박스 두 번째, 세 번째 박스 있죠? 묶어요. 얘는 언제? 낙찰 전 1단계 개시죠. 1단계 얘를 개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입찰가는 언제 개시해? 입찰가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2단계 개시 이거잖아 지금. 1번 선지 모두를 개시 기한 내 운영자한테 전송해야 된다고요? 아 잠깐만. 해시값들을 기한 전에 게시하고 기한이 끝난 다음에 나 그거 사실은 얼마였어라고 그때 올리는 거잖아. 맞죠? AX 옆에다 써. 원리 이해라고. 원리에 적용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2번 선지 운영자는 해시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 운영자를 알 수 없다.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당연하지. 아니 게시도 안 되는데 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마감이 되고 나서 얘네들이 저 최고가 얼마였어 그제서 아는 거잖아. 이해됐어? 당연히 2번 정답일 것 같고요. 옆에다가 원리라고 써놓으시고 3번 라지 n과 스몰 n과 스몰 n이 같으면 논스 해시 값이 달라. 그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맞잖아. 그런데 어쨌든 같다면 입찰가가 같은데 어떻게 같게 나오냐? 다르게 나오겠지 사실. 맞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입찰가 플러스 논스의 C값이 같다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옆에다 써볼게요. 입찰가 A라고 쓰고요. 논스에다가 A 프라임이라고 써볼게. 그리고 화살표 그게 스몰 M이야. 자 다시 입찰가 B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화살표 그게 스몰 N인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논스의 C값. 논스가 지금 A 프라임, B 프라임인데 지우고 보기에서는 R과 S라고 되어 있는데 RS가 왜 같겠어요? RS가 지금 왜 같을 수가 없는데 같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A와 B가 달라야 결과값이 같게 나오겠지. 당연한 얘기인 거고 원리로. 4번 선지 논스 가지고는 몰라. 논스는 그냥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값일 뿐이니까. 당연히 5번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판정하는 애도 그렇고 동일한 해시 함수를 갖고 있잖아요. 맞지? 하지만 5번 뭐가 불가능하다? 역으로 아는 건 불가능하다. 대입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X를 알 때 K값은 알 수 있지만 K값을 가지고 X를 알 수는 없잖아. 맞죠? 그 얘기잖아 지금. 일방향성 얘기잖아. 정답 이건 끝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야. 주제구조 잡으면 그냥 정답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제구조에 의존했을 때 오답 선제들도 깔끔하게 털리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지문 내용 이해가 어려운 지문으로 갈수록 자꾸 발췌, 일치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의 이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정보 처리 능력이 깎이는 느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구조 깔끔하게 잡고 정답 보이는 이 느낌 잘 잡아주세요.